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재민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삼성 전장사업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3당 경쟁체제 20대 국회에서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다단계 업체 탈세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노수광, 서동욱 선수 등 이적생들의 깜짝 활약에 힘입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호남 민심이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비상 상황이고 정권 교체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민심을 잡기 위해서 총선 때 꺼내들었던 삼성카드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호남에서는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왔습니다. 기반을 다시 닦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지역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그래왔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내놓은 삼성 미래차 산업 유치 공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삼성의 백색 가전을 광주로 가져올 때도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며 그 정신이면 자동차 전장 산업도 광주에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윤장현 시장과 논의했고 광주과기원에 방문해 협력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내년 대선과 야권 재편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과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호남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계속 비상 상황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의 길도 매우 험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민주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조차 대표와의 면담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데서 보여지듯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3당 경쟁체제가 본격 시작되는데요. 황재민 씨는 지역교수와 시민단체 등 여론 주도층과 함께 총선 이후 광주 전남의 미래를 조망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당선자의 역할을 조망해봤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천정배 6선, 박주선, 김동철, 박지원, 주승용 4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18명의 당선자 가운데 3선 이상만 7명, 재선은 3명뿐이고 정치 신인인 초선이 8명이나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중량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 정치력 약화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실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민심이 이런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기 정치를 위한 지역민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주요 당직은 물론 2년 뒤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KTX 광주역과 광주공항 논란에서 보듯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지역구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지역 전체 이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자체나 대학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협업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했던 영남 지역 의원들과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광주 그리고 호남 지역 모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팀 광주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 의정 활동을 했으면.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에 여당인 새누리당과 소통 창구가 부족하고 이번 총선 결과로 제1야당인 더민주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 현역 의원이 좋아서 표를 준 것도 아닌 만큼 자기 정치가 아닌 지역의 이해와 발전을 책임진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선들 역시 거수기나 행동대장 등 정치적 개파나 이해 타산을 넘어서는 소신 있는 행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역 당선자들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가 빠르면 내년 대선, 그리고 4년 뒤 유권자 평가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밤사이 황사의 세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광주가 25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차차 흐려져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충청 남부지방에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은 최고 80mm,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차츰 기압볼의 영향을 받아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영광 9.6도, 광주 12.8도, 나주 9.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 구례 26도, 광양 2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운영위원들의 당적을 조사하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당적을 조사하려다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들에게 보내진 문자 메시지입니다. 교육청의 요청을 받고 학교 측에서 보낸 것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난데없는 당적 조사에 해당 학교 운영위원들은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왜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까? 그런 부분이 제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에 앞서 교육청은 2016학년도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현황을 조사해달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조사 항목은 모두 19가지로 이 가운데 15번째 항목인 운영위원회 당적 보유 현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 당적 보유를 문제 삼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육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사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인지 여당인지 무슨 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체 모든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하는 그런 현황이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당적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부의 조사는 지난 2014년에도 시도됐습니다. 당시에도 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철회된 적이 있는 조사를 교육부가 왜 또다시 착수한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겨 광주 지역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부분의 유치원이 이번 주 초에 급여를 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달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유치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거나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오전 시교육청과 유치원 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다단계 업체 탈세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14년 4월 기능성 속옷 다단계 판매업체인 A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간 매출액을 37억 원 가까이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사는 판촉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26억 원가량을 비용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내부 제보자가 구체적 자료를 첨부해 A사의 증빙 자료가 허위라고 알려왔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에서 뺑소니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장성군 장성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74살 김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승용차에 치여 운전자 김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경운기와 3m가량 떨어진 거리에 승용차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마을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6경기를 3승 3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특히 다른 팀에서 건너온 이적생인 서동욱과 노수광의 활약이 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희생 번트를 순식간에 안타로 바꾸는 빠른 발. 도루까지 척척해내며 경기장을 휘젓고 다닙니다. 지난해 한화에서 기아로 이적해온 노수광은 입단 4년 차의 중고 신인입니다. 지난해에는 10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12경기에 출전하면서 4할 때의 타율과 5타점 9득점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넥센에서 이적한 후 대타로 나선 첫 타석에서 홈런포를 쏘아 올린 서동우. 지난 24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역전 3런과 쐐기를 박는 투런포를 잇따라 쏘아 올려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두 이적생이 깜짝 활약을 펼치면서 기아의 타선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순위는 9위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기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심 타선이 살아난다면 테이블 세트의 그 시너지 효과 이걸로 인해서 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12위 한화와 대전에서 주중 3연전을 치른 다음 주말에는 광주에서 두산을 불러들여 3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18개월 만에 치른 국내 무대 복귀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유형 1500m 출전해 15분 10초 9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록은 2012년 자신이 세운 한국 신기록의 40초가량 느린 기록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동아수영대회는 닷새 동안 치러지고 박태환 선수는 자유형 200m, 400m 그리고 100m 경기에도 차례로 참가합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오늘로 개원 12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짧은 기간 암 특화병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중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장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개원 12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예정이시라고요? 예, 지난 2004년 개원해서 오늘 12번째 개원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네. 개원 초기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니라 군 단위의 무등산 자락에 있는 병원이라는 지리적 열세감을 극복해내고 지역민의 사랑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암 전문 특화병원으로 자리 잡았기에 그 감회는 참으로 남다릅니다. 올해 기념행사의 모토는 어게인 2004입니다. 개원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되살려보자는 의미입니다. 직원 포상은 물론이고 환자와 고객들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려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병원 사랑을 격려하는 소통 이벤트, 고객들과 공감을 나누는 간호사진전 등이 있고요. 암 예방 캠페인, 의료봉사, 각종 심포지엄 등도 준비 중입니다. 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암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으로 꼽히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약칭으로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심평원에서는 최근 4년 전부터 암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화순 전남대병원의 대장암 치료는 4년 연속, 유방암 치료는 3년 연속, 그리고 폐암 치료는 2년 연속, 위암 치료는 첫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암 치료 성적이 수도권 대형 병원들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장암 치료의 경우 3년 연속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입니다. 둘째는 암 환자 생존율이 수도권 병원들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치료비가 수도권 병원들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네. 암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특화된 병원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진료 과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병원으로 이끌어 가실 예정이십니까? 예, 저희 병원의 강점을 가장 제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순 전남대병원은 자연 친화적인 힐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암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701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병상당 암 수술 실적은 전국 1위이고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전국 최고 등급의 병원이기도 합니다. 전국 국립대병원 최초로 JCI 국제의료기관 인증을 2차례나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지를 공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건강 지킴이 뿐만이 아니라
백신과 바이오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일궈 나가려고 합니다. 네. 최근 저희 병원 옆으로 전남의대 제2캠퍼스가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10년은 고령화에 맞물려 암 진단 치료에서 암 치료 예방의 시대가 열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암 정복을 위한 의료 메카로서 340만 강주 시민, 전남 도민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가 6월 말까지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병원 개원 12주년을 맞아서 소외 이웃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와 의료 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조성 가정의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서 직원들이 식사비를 아껴서 진행하는 한 끼의 행복한 나눔이 진행 중이고요. 1,400여 명의 병원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자선 활동을 펼치는 아름다운 나눔 장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의료 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남 지역 의료 소외지대를 찾아가는 진료도 추진 중입니다. 암 예방을 위한 행사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와 직장을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도 열 계획입니다. 지역의 효자 병원으로서 국가대표 병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민들의 그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 계속 남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절벽 등 사상 유례 없는 불황에 빠지면서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주력인 전남 서남권에서도 구조조정에 비껴가기 힘들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면서 계열사인 현대사모중공업 분위기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수주를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중공업 건조 능력은 연간 40척인데 지금 확보된 내년 건조 물량은 30여 척에 불과합니다. 일감이 줄어들면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로든 감원과 휴직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독구에다가 4척씩 짓던 것을 이제 2척씩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인원이 좀 줄어야겠죠. 나중에. 대불산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입주업체의 80%가 조선 관련 업체이고 대부분 현대사모중공업에만 의존해 생각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불산단의 최근 경제 지표에서도 생산, 가동, 고용 모두 떨어지는 등 조선업 불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부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이 협력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모중공업의 수주 잔량은 80척, 1년 10개월치 일감으로 역대 최저 수주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지금의 수주 절벽은 현대사모중공업과 대불산단, 더 나아가 전남 서남권 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가운데 조선업의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지원 대책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화학업계 매출이 늘고 철강업계도 2년 정도면 중국 내 수요가 과잉 공급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은 장기 침체 국면과 단순 조립과 가공에 편중된 중소기업이 많아 경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어서 구조 고도화와 사업 다각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평균 4천만 원. 광주 청년들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입니다. 청년 10명당 3명꼴로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학자금 등 교육비를 시작으로요. 30대는 주거비와 생활비 대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요즘. 청년들은 빚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인 청년들의 임금이요. 정규직에 비해서 50만 원이나 적어서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광주를 떠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에만 3,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광주의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 전망인데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외에도 직업 상담과 진로 지도, 그리고 취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의 순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청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제1차 광주 청년 포럼이 열렸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 열릴 광주 청년 포럼의 시작인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 청년 종합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본 청년 정책 방향을 큰 주제로 청년 내 계층 문제와 청년들의 사회인식, 청년 이동의 경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청년 경제, 청년의 삶의 질, 청년 권리 증진에 대해서 연달아 포럼을 이어가게 됩니다. 광주 동구가 지역 내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충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봉사단이 봄철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제1회 풍영정천 주민 한마음 걷기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나주시청 사이클팀이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공로 가입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투표에 연루된 시 노조 관계자를 대부분 소환해 투표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조사를 마치고 곧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자 취급부가 요구한 노조 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며 대규모 징계와 행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사흘째 이어지던 황사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되찾겠는데요. 어제는 광주가 27.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2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오늘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에 최고 80mm,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다가 모레 새벽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의 하늘은 현재 깨끗한데요. 오늘은 차츰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영광 9.6도, 광주 12.8도, 나주 9.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아 포근하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 구례 26도, 보성 고흥 2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그치면서 낮 동안에 갠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말까지는 맑고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